1번부터 볼게. 자, 이것도 충분히 헷갈릴 만한 문제인 것 같고, 자,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이 개수의 합 관한 문제는 마지막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개수의 총합만 물어본 게 아니라 특정 항의 개수도 구해야 되지. 오차항의 개수도 따로 구하셔야 될 것 같아. 자, 먼저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전개하진 않겠지. 전개하지는 않을 텐데 이걸 전개해도 여기서는 상수항은 안 나오죠. 다 x를 인수로 데리고 있는 걸 5제곱한 거니까 어느 경우에도 상수항은 안 나옵니다. 그럼 a0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식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 0부터 5까지가 없습니다. 그죠? 6, 7, 8, 9, 10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얘를 멍하니 보면 이놈의 5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x 5제곱, x 플러스 3의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텐데 하나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얘를 전개했을 때 얘는 5차항 이상으로밖에 없지. 왜냐하면 얘를 전개하고 x 5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다 5차씩 이상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죠? 5차씩 이상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뭐가 다 0이라는 얘기예요? 4차항 개수까지는 다 0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4차항 개수까지는 다 0입니다.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되고, 이 힌트를 하나하나 얻어내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라고 했어. 특정항. 그럼 5차항의 개수는 뭘까라고 하면 이건 적절히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지 아까. 여기서 5차항이 나오려면 3의 5제곱에 얘 곱한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어떤 상수항에 얘를 딱 곱하면 걔가 5차항의 개수일 거라고. 근데 이놈의 상수항은 3만 내리 5번 곱한 게 상수항일 테니까 3의 5제곱이랑 얘를 곱한 게 5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이게 A5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약분하셔도 되고 그냥 쓸까? 이 개수 총합이 되려면 x에 1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이 1, 이건 4.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6부터 10까지의 합은 얘만 1로 넘기면 되지. 이렇게 되겠고,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4a5에 얘를 빼야 되잖아. 얘를 빼면 빼기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a5는 앞에서 구했죠. 3의 5제곱. 자, 뭐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 계산이 지금 맞니? 뭔가 하나 부호가 반대인 것 같은데. 이거 빼기죠. 빼기네요. 이렇게 큰 수가 나올 리가 없지. 병신.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건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2번 나온대요. 네, 191. 자, 됐죠? 자, 264번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석의 연습 문제 있습니다. 학교로 따지면 제가 현재 본 학교는 김포외고에서 출제된 것만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뺐을 거야. 자, 얘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얘가 된답니다. 자, 이 나머지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이지 3의 n제곱은 차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a 곱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 받았을 때 강조를 했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 일단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처음에는 3을 집어넣겠지. 그럼 3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쫙 0이고 3 집어넣었으면 얘도 0이죠. 그러면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관계식을 2개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지. 여기서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 자,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을 제가 다시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 한 문자로 표현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했지. 인수분해하고 약분했는데 인수분해가 얘는 될 수밖에 없는 게 x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x-3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놈이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둘이 곱하면 이거고 더하면 a 나오지. 됐어? 자, 이게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이 이거 그대로고요. 이게 인수분해를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약분합시다. 양변 x-3으로 나누면 이거 약분되고 이거 어디 갔어? 제곱 아니야? 병신. 약분되고. 그죠? 그럼 이게 우변이고요. 좌변은 얘 하나 약분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x에 다시 5 3 자, 3 집어넣었으니까 6 플러스 a 이거 쫙 0이고 얘가 3의 n제곱 나오면 되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거 1 나오면 되지. 자, 스몰 a는 마이너스 5고 아까 a, b의 관계식을 구했으니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b는 6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둘이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0 나오겠고 자, 267번. 얘도 교육청 기출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퍼내자 교재에 보면 다 있어요. 일단 3차 다항식이라고 했고 첫 번째 힌트가 f1은 이 함수값 하나 주어졌고 두 번째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제 이걸 식으로 쭉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함? 왜? 설마 이 수업이 재밌니? 재밌을 일 없지 수학이. 뭘 보고 좋아할까? 갑자기 궁금하네. 단어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갑자기 나뭇가지가 머리카락에서 나뭇가지가 나왔다고? 네. 뭐야 엘프야? 나뭇가지가 왜 나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머리에 왔나. 바람이 분다고 여기? 아, 지금 밖에서? 자,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대. 근데 이 목과 나머지가 몇 차씩 나와야 될까? fx가 3차씩이라며. 1차씩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항등식인데 fx가 3차씩이고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면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1차식이. 맞죠? 됐지?
얘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거지. 예.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일단 x에 1을 집어넣을 거야. 당연히 내가 무언가 관계식 얻어내야 되잖아. 근데 친절하게 f1은 2라고 주어졌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고 이거 빵이고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한 문자로 표현. 지금 이 단어는 여러분들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무슨 굉장히 수학적 의미를 찾으시면 안 돼요. 약간 기계가 되셔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나 뭐 틀렸어? 안 틀렸음?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fx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fx를 얘로 나눴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요. 자, 요거 구하래. 얘도 x-1의 세제곱식이지. 이 식을 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변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3차식을 얘로 나눴다는 얘기는 결국 얘를 어떻게든지 이 꼴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지. 이 꼴로 표현하면 제가 나머지는 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더해진 애가 얘보다 차수 낮으면 무조건 나머지예요. 그럼 이 식을 이제 멍하니 봐. 여기서 어떻게 x-1의 세제곱이 나올지. 당연히 나오니까 문제 냈겠지. 이거 두 개 묻고 싶지 않아? 변형이죠, 변형.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뒤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씁시다. 아니, 이렇게 묶어낼까?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얘랑 곱하면 x-1의 세제곱 곱하기 a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원래 있던 애들. 이 모양으로 바꾼 거야. 왜?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이거 나머지 맞죠? 왜 맞냐면 3차식보다 차수 낮잖아. 2차식이지. 이게 Rx지. 이해됩니까? 이 식을 변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대충 0되는 애 때려놓고 연립방정식 푸는 건 당신들 수준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얘가 Rx죠. 그럼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어졌습니다. 0은 x에 0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3은 3 집어넣은 거니까 2의 제곱 4, 2, 8. 이렇게 되죠. 이 둘이 같대. 둘이 같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넘기면 3a가 자, 스몰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rx는 이거죠. 이 다음은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 R5를 구하든 뭐 어쩌고 저쩌고 구하든 자, 됐습니까? 이쪽은 좀 지울게요. 자, 268번은 제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이 다항식의 추론이라고도 하고 다항식의 결정이라고도 하고 다항식 구하기라고도 하고 뭐 책마다 표현은 다 다른데 얘는 왜 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쓰이고 끝이 아니라
수투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다항함수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다항함수의 추론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전제 조건 하나 필요합니다. 함수값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자, 규칙 있는 함수값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은 우리 고교 수학에서는 다항식은 4차식까지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까 5차식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끼케야 3차식, 4차식에 한해서만 잘 구해내시면 되겠고, 자, 근데 규칙 있는 함수값이 뭔지를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예를 한번 두 개를 들어볼 텐데 두 예시에서 모두 fx는 편의상 3차식이라고 합시다. 3차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뭐 이렇게 주어질 리 없겠지만 그냥 가정만 해봅시다. 이 첫 번째는 일단 쓸모없는 경우예요. 시험에서 볼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1을 집어넣으면 0, 2를 집어넣으면 3, 3을 집어넣으면 7, 4를 집어넣으면 8. 그 집어넣은 x값과 함수값에 어떤 규칙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뭐 IQ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면 여기서 규칙을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규칙은 현재는 없어 보이죠. 이 경우에는 fx를 어떻게 두셔야 되냐? 그냥 이렇게 둬야 됩니다. 맞죠? 미지수가 몇 개니? 4개지. 그럼 관계식이 4개가 나올 테고 4개의 관계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정식을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계산에 가까운 거고, 이 유형은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는 출제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3차식 이상을 이렇게 꾸며내고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꾸며내고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반 수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제가 늘 함수값을 먼저 관찰하고 가장 간결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두고 푸시는 분이 있어. 이러면 3학년 때쯤 되면 내가 장담하는데 박살납니다. 수투 혹은 미적분 이 이상의 과목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두시는 경우는 아주 한정적이야. 두 번째는 fx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3차식인데 이건 함수값이 규칙이 있어 보입니까?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무슨 규칙이 보이지? 집어넣은 그 정의역 자리에 집어넣은 x에다가 더하기 2 한 해가 나오죠. 그럼 이걸 얼마나 관계식으로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이 한 줄로 표현하셔야 돼. fx는 x 플러스 2의 근이 돼? 이게 뭔 소리지?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규칙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줄로 간결하게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녕. 책 있죠? 센수학. 왜 갑자기 정적이 흐르니? 자, 이거 1을 집어넣으면 성립, 2를 집어넣으면 성립, 3을 집어넣으면 성립이니까 맞지? 예, 맞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이야. 왜? fx가 3차식이라며.
그럼 내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방정식을 꾸며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방정식의 기본은 다 왼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세근이 1, 2, 3이면 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고 이렇게 꾸며낼 수 있겠죠. 미지수 몇 개야 그럼? 1개. 절대 이런 규칙 있는 함수값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두고 풀면 노답이야. 절대 안 돼. 나중에 심지어 안 풀려. 지금이야 뭐 계산을 할 수 있을지언정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규칙 있습니까? 딱 봤을 때 3차식이라고 합시다. 있잖아.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함? 집어넣은 거에 몇 배 나와? 3배로 나오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3, 3을 집어넣으면 9, 4를 집어넣으면 12. 또 여기 얼탱이 없이 그럼 5를 집어넣으면 15가 나오겠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내 마음대로 추정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요 한 줄만 잘 되면 된다고. 이게 근이 1, 3, 4란 얘기죠.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애를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 4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지. 해석이 뭐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도 다 해석의 일종입니다.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1, 3, 4라면 바로 이렇게 꾸며내야지. 1 집어넣었을 때 0, 3 집어넣었을 때 0, 4 집어넣었을 때 0, 최고 차이 개수 모름.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계산이 빠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수투 과목을 배울 때는 이것까지 넘겨서 그냥 가로로 쭉 나와야 돼. 오케이? 뭐 왜 그런 사슴 같은 눈빛을 나중에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오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된 적이 있고 268번은 이 정확히 보기가 아마 이거 무언고에 출제됐을 거예요. 자, 3차식 px 자, 저 3차식 px에 대하여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x-5로 나눈 나머지면 결국 p5를 구하면 되는 거지. 또 여기서 대충 규칙 읽어서 p5는 6분의 5겠네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고. 규칙 있니? 있지 않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여기 아직 우리 수열까지 복습을 하진 않았지만 규칙은 충분히 있어요.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 애 써있네. 맞죠? 이거 한 줄로 표현이 되셔야 돼. 이게 뭐야? 화살표 쓴다는 게. 그럼 여기는 얘랑 똑같이 움직이고 여기는 뭐 쓰면 될까? 여기까지 돼.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란 얘기야? 1, 2, 3, 4란 얘기죠. 됐어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규칙이 있는 식이 여러 개가 주어지면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저스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막 주접스럽게 좀 풀면 안 돼. 주접스럽게 1학년 때
2부터 풀면 3학년 땐 답이 없어.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분수식이네. 1학년 때 분수식 안 배우죠. 다항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왜 4차 방정식이에요? 3차식에다가 1차식 더 곱했으니까 4차식 아닌가? 그럼 당연히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왼쪽으로 이항. 다시 한글로 써드리면 이게 4차식이에요. 정확하게는 방정식이지. 근데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1, 2, 3, 4라고 주어진 거니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왜 저래? 오늘 제가 사전 투표를 한다고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지금 두통이. 여기까지 돼. 최고차 4차항 계수는 모릅니다. 내 임의로 1이겠지 뭐 히히 뭐 이렇게 푸시면 큰일 나는 거고.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네. A를 구해야 돼. 도대체 A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지금 PX를 모르잖아. 근데 모르지만 제가 무효가 되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뭔지 몰라도 그냥 0. 맞아. A를 하나 골라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4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양수일 테고 6, 4, 24 곱하기 5 120 맞죠? 곱셈에 자신이 없어. A는 120분의 1이지 그럼. 됐습니까? 됐죠? 그럼 A 뭐 제가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마지막에는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니까 p5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x에 5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럼 이건 6p5 빼기 5. 자, 여기다 다 5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4, 3, 2, 1 24 5분의 1인가? 자, 이거 계산해내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15분의 13 나온대요. 됐습니까? 됐어. 자, 제가 근데 하나만 더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걸 볼게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px는 3차식이라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건 뭐 모의고사나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 시험은 조금 더 주접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옆에 메모를 하실 분은 살짝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칙이 있니 없니? 몇 번째 식이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몇 번째 식이 불쾌하니? 네 번째가 불쾌하지.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쫙 스캔했을 때 세 번째까지는 규칙이 있지. 근데 네 번째는 규칙이 없죠. 네 번째는 규칙이 없습니다. 보통의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시중교재에서 많이 푸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서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글러 먹은 거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만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는 애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 일단 배제하고 요 세 개로 px를 꾸며내는 거야. 요 세 개는 심플합니다. 집어넣은 것보다 플러스 1한 값이 나오지. x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요 놈의 근이 1, 2, 3이란 얘기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px는 x 플러스 1의 근이 1, 2, 3이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1, 2, 3이니까 얘는 이걸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 다음에 뭘 이용하면 되겠니? 얘를 이용해서 a 구해내시면 되죠. 이 순서 알겠어? 규칙이 다 주어지면 참 편안한 문제지만 규칙이 하나씩 어긋나면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자, 271번. 자, 저 n에 관한 4차 식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도 또 오래돼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소수가 된다. 이딴 표현이 있다. 현재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소수의 성질은, 소수의 정의가 뭐니?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는 어떤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얘는 그럼 이걸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용을 하느냐. 대부분의 문제에서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소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자. 15는 소수 아니죠. 소수가 아닌 애는 무슨 수라고 하니? 안소수? 합성수? 15를 제가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작은 수를 앞에 쓴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소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 곱하기 자기 자신. 맞지?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 시험에 얼척이 없이 식이 하나 주어지고 소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당신들은 1순위로 뭘 하셔야 되냐면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는 건 결국은 인수분해하란 얘기야. 맞지? 숫자니까 소인수분해란 얘기고 얘는 n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인수분해하란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고 3학년 때까지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냥 관성적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얘는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n에 관한 복 2차식이지. 복 2차식의 정의가 뭐였지? 상수항, 2차항, 4차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2차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더 큰 짝수차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고교 수학에서 다루는 게 맥시멈 4차식이니까 다시 이게 다른 뭐 정원이 형 반이나 규범의 반에서 온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배웠을까 봐요. 저는 일단 1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 얘로만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이 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럼 보기차식이면 여러분들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지. 물론 익숙한 분들은 치환조차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환할 땐 당연히 n제곱을
저는 뭐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얘는 t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 안 되는 꼴이 있다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광속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얘랑 얘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랬지. 가운데 뭐 있으면 돼? 플러스 20t나 마이너스 20t 있으면 되지.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뒤에 빼기가 오게 플러스 20t나 마이너스 20t를 적절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20t가 있는 게 좋겠네요. 이거 원래식이랑 똑같죠, 그럼? 자, 이 보기차식은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 병신.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t자리에 다시 n제곱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텐데 결국 보기차식은 마지막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잖아. 36n제곱 뭐라고 쓸 수 있니? 6n의 통째로 제곱이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제 합차 공식 되죠. 얘랑 얘 한 번 더 하시고 얘에서 얘 한 번 빼주시고 이렇게 됐지. 됐어? 근데 이게 소수래. 소수면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 1.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지. 그럼 얘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근데 얘는 암산 해보면 글러 먹었죠. 넘기면 n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니까 n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자연수 아니지. 이때 n은 얼마? 3. 이 정도 암산 다 되지. n-3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n은 3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C스텝 좀 도와드렸고 미리 써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는 그러니까 2단원 C부터 3단원 B까지예요. 문항 번호로 따지면 지금 옛날 교재에 있으신 분은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405번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1 과제는 아예 안 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풀어오실 수 있죠? 왜 눈을 동그랗게들 뜨고 2단원 제가 258번까지 숙제 내드리지 않았어? 아, 그랬나? 내 책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2단원의 C단계부터 3단원의 B단계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저 A단계는 안 풀어도 좋다라고 했지. 퍼스트 와인데 A단계를 언제 풀고 앉았니? 이건 그냥 생략하시고 됐죠? 수학 하가 어정쩡하게 끊기겠는데. 자, 수학하 정석 다 있죠? 이 수학하는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라.
아, 규범은 편집해 줬구나. 그 개념 안 써 있는 거죠. 어쨌든 문제는 다 실려 있으니까 이게 좀 문항 배열이 다를 텐데 그럼.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뭐 똑같은 책을 두 번 구분하는 건 좀 그렇고. 아마도 규범에 반해서 온 친구들은 정석 교재는 똑같은데 뒤에 몇 문항 추가되어 있을 거야. 그죠? 모의고사나 실력 정석. 저는 그냥 책을 선호해서 책으로 하고 있고. 일단 140페이지. 배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여기 한 번은 다 배운 부분이고 23단원이죠 이게. 명제의 증명이. 자, 140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제가 크게 증명을 해드릴 건 없는데 용어만 한번 살펴볼게. 명제의 증명을 하기 전에 정의가 있고 정리 또는 증명이 있고요. 굳이 따지면 뭐 하나 더 있습니다. 공리라고 있는데 이 공리라는 표현은 이 중에 뭐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들어볼 표현이고 공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얘랑 얘랑 같아? 평행 표시 있고 얘랑 얘랑 같죠? 무슨 각으로 같다고 배우지? 동의각으로 왜? 동의각이고 얘랑 얘랑은 무슨 각? 막곡지각. 얘랑 얘랑은 억각. 이거 증명 배우신 분이 있어? 없습니다. 나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증명 배운 적이 없고 이건 그냥 너무나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면 직관적인 수준에서 참임을 알 수 있지. 특별한 증명 없이 참임을 받아들이는 이런 걸 공리라고 하고 용어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정의는 이 책에 써 있지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합니다. 용어의 뜻 명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한 걸 정의라고 하는데 이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정삼각형의 정의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야. 정삼각형의 정의 뭔지 기억납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길게 쓰진 않을게. 이게 정의고 근데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죠. 근데 걔는 정의라고 부르지 않고 성질이라고 배우셨을 거야. 맞죠?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럼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해. 그냥 정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정삼각형이고 이것도 정삼각형이지만 명확하게 어떤 도형이든 선이 됐든 각이 됐든 우리가 약속한 걸 정의라고 하고 그냥 모든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정삼각형 아니에요. 이런 건 저한테 따지실 필요가 없어. 우리 똑똑하신 수학자 형님들이 얘를 정의라고 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 얻어낸 관계식 혹은 새로운 사실을 정리 또는 증명이라고 하죠. 정리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본 정리 있지 않니? 무적의 피타고라스 정리 중3 때 뭐 4가지 증명 방식으로 배우셨을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고 파퍼스의 중선 정리도 배웠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됐지만 저는 할선 정리도 말씀드렸지? 말씀드렸고 자 그런 게 정리 혹은 증명이고 이 단어는 근데 제가 이건 길게 쓰진 않게 정리랑 증명은 증명된 것 중에
명제 중 참이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도 한번 쓰고 넘어갑시다.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정리라고 한다 라는 것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하고, 사실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도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질입니다. 성질.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정의 공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식이나 무언가를 증명했을 때 그 증명된 명제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고,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죠. 자, 14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기 1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음 명제를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으나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 1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그 눈빛은 우리는 없는데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니까 너무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 맞죠? 이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이라고 배웠지. 그것만 정의고 두 밑각 발음도 안 나네. 밑각이 같은 삼각형은 성질입니다. 성질. 아이씨,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증명이니까 증명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수학의 증명법 중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 증명법은 뭐 예시는 이런 거지. 동생이 이걸 가져와서 이게 왜 자변이 우변처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 외워 병신아 이러진 않겠지. 당연히 왼쪽을 분배 법칙을 써서 오른쪽 나오는 거 보이면 끝이죠.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걸 직접적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이 단원에서는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은 제가 지금 유형을 분류해드리는 건 엄밀하게 보면 수학적인 엄밀함으로 보면 조금 틀렸습니다. 근데 고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첫 번째는 배우법, 두 번째는 귀류법, 세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죠. 자, 참고로 수학적 귀납법은 수원이라는 교과목에서 맨 뒤에 한 단원 전체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배우지 않을 내용이고, 수학 하에서 메인이 되는 증명 방식은 이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간접 증명법 중에. 자, 이 중에 대우법이라는 말은 그냥 저 세 글자에 다 써 있는데,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앞에 명제와 조건에서 배웠죠. 본 명제와 대우는 항상 진리값이 같다라고 했지. 본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근데 선생님 이게 왜 간접 증명법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니라 그 명제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으니까 한 단계 거쳤잖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귀류법은 조금 난이도 있는 증명인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이는 걸 이걸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와닿진 않을 거야. 수학적인 예시는 아니고 그냥 국어적인 예시를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영이는 없죠. 자, 만약에 나영이는 천재가 아니다를 이건 수학적인 예시는 아닙니다. 이 뭐라고 해야 돼? 알고리즘을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릴게. 나영이는 천재가 아니다를 증명을 해달래 친구가. 그러면 귀류법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천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재인지 조사를 하는 거야. 물론 공부만 잘한다고 천재는 아니겠지만 나영이의 성적표를 봤더니 국어 20점, 수학 30점, 뭐 천재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조사를 했더니. 그럼 이 가정이 모순이 됐다라고 하면 천재다라는 가정이 모순됐으면 천재가 아닌 게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언제 대우법을 쓰고 언제 귀류법을 쓰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명제는 대우법으로 증명하셔도 되고 귀류법으로 증명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쪽 방법이 훨씬 편안할 때가 있어. 지금 이게 수학적으로는 틀리다라고 했지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가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겠니? 봤을 때 나영이는까지가 가정인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앞에 이런 건 명확합니다. x가 1이면 얘는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 되겠지.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면 일반적으로 대우법을 쓰고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통 귀류법으로 씁니다. 오케이? 굳이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문장으로 써드리면 어떤 명제가 나왔는데 가정과 결론의 구분이 명확하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것이고 명확하지 않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이게 제 칠판 글씨가 좀 키자처럼 보이는데 귀자 쓴 거야. 네, 한글 쓰는 게 좀 하자라서 귀류법. 오케이? 됐죠? 일단 잠깐 쉬어야겠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릴게.